이번에는 치료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갑상선 치료는 그 외과적 치료인 수술과 방사선요법 그리고 약물요법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. 물론 이런 것들을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선택하는 어떤 기준은 그 갑상선의 어떤 그 암의 종류라든지 그 병기 뭐 그거는 거의 기본이고요. 그 다음에 환자의 어떤 병의 상태에 따라서 이제 요 선택을 하지만은 그 악성도가 높은 미분화암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경우 갑상선암의 치료에서는 수술이 기본이다. 그러니까 수술이 많다는 것은 치료 성적이 좋을 확률이 아주 높다.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 수술의 방법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것은 이 암의 어떤 분포된 모양, 분포도라든지 이 확산 여부, 그리고 림프질 전이의 어떤 범위라든지 이 암이 그 성질상 갖고 있는 그 암의 어떤 위험도 에 따라서 요 갑상선을 전부 절제를 할 것인지 또는 그 주변의 림프질까지 아예 절제를 할 것인지 그 범위를 보통 정합니다. 그 일본의 경우에는 그 저위험도 암에 대해서는 가급적 그 갑상선을 보존을 시키는 수술이 행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. 이거는 일종의 그 뭐랄까 이것이 이 갑상선을 이 보존시키는 이 치료법은 이게 아직 그 일본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완전히 어떤 통일된 이 그 의견이 없다. 소위 말해서 표준 치료법이 없다. 이렇게 이제 그 볼 수가 있는 거죠. 유방에서도 말했다시피 이 유방을 조금 남긴다든지 또 갑상선에서도 가급적 이 갑상선을 남긴다. 왜냐하면 갑상선 그 기능이 그 몸의 어떤 그 호르몬 분비를 하는 아주 큰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전부 절제를 하고 나면 평생 그 호르몬제를 먹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담 때문에라도 가급적 이 갑상선을 남기려고 하는 이제 그 경향들이 최근에 어떤 의료의 한 트렌드, 그러니까 경향으로 볼 수 있지만 이게 남긴다고 해서 남기면 우선 모양은 좋겠죠. 그 향후에 약을 안 먹어도 된다, 호르몬제 안 먹어도 된다는 이런 건 있지만 이게 과연 꼭 좋은 것이다라는 어떤 그 결론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. 이 갑상선암 그러니까 이 그 치료를 어떤 이 기준을 보면 유두암, 여포암, 수질암, 미분화암, 악성 림프종에 따라서 이제 이게 달라지는데 대충 우리 개괄을 해보면 말입니다. 유두암이 한쪽 이 날개 중에 한쪽에만 국한되어 있으면 갑상선 절제 내지 아절제. 그러니까 아라는 건 한 3분의 2 정도를 하고 조금 남기는 이런 걸 아절제. 아라는 거는 우리가 아류에 속한다 그럴 때 아자거든요. 플러스 보통 림프절 절제를 하고요. 요거는 선택사항으로 플러스 선택사항으로 그 경우에 따라서는 주변 장기를 같이 절제를 하거나 방사선 내부 조사를 한다. 방사선 내부 조사라는 것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그 암 주위에다가 이 방사선 물질을 심어두고 거기서 아주 미량으로 천천히 계속 그 방사선을 내는 어떤 그런 걸 이제 내부 조사라고 하거든요. 그런 게 있고 유두암의 경우에 그 양쪽 날개로 다 퍼진 경우에는 갑상선 전부를 절제하고 림프절을 절제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주변 장기까지 절제하고 또 방사선 내부 조사도 한다. 그러나 유두암은 참 그 예후가 좋다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 다음에 여포암의 경우에는 암의 확산이 조금인 경우에는
갑상선 날개만 절제를 하거나 플러스 하고 그 림프절 절제를 한 경우가 있고요. 암이 조금 광범위로 퍼졌으면 갑상선의 한 3분의 2 정도 절제를 하고 림프절 절제를 한다. 경우에 따라서는 방사선 내부 조사를 한다. 이렇게 이제 그 이해를 하시고요. 수질암의 경우에는 요게 유전성이 주로 있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, 유전성일 경우, 유전성 수질암일 경우에는 갑상선 전부를 드러내고 주변 그 림프절도 드러낸다. 유전성이 아닌 경우에는 갑상선의 그 날개만 절제를 하거나 아니면 뭐 양쪽으로 이렇게 퍼졌으면 그게 이제 한 3분의 2만 절제하고 조금 남긴다. 아니면 갑상선 전부를 날리고 림프절도 절제를 한다. 보통 그렇게 이제 하고요. 미분화암의 경우에는 화학요법, 소위 우리가 항암제를 투여하고 방사선 조사를 하고 또 수술을 배합한 다학제 치료. 다학제 치료라는 거는 이제 여러 이런 외과적 치료 외에 내과적 치료 뭐 이런 걸 다 합쳐서, 혹은 뭐 신경 뭐 이런 그런 여러 분야의 이 전문 분야들이 모인 것을 다학제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그 외에 이제 악성 림프절을 보면 방사선 외부에서 방사선을 쪼거나 항암제만 복용하는 보통 악성 림프절의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이 개관을 했고요. 그 수술을 이제 하나씩 들어가 보면, 이제 수술의 경우에는 좌우로 나누어져 있는 그 갑상선의 한쪽 날개를 절제하는 그 날개 절제술 외에 갑상선 아전적술, 제가 말씀드렸죠. 이건 한 갑상선의 3분의 2 정도를 절제하는 걸 전적술이라 하고, 그 다음에 갑상선 준절제술이라는 게 있는데, 이거는 갑상선 조직을 아주 조금 남겨두는 것을 갑상선 준절제술. 그 외에는 이제 갑상선 전적술, 이거는 이제 갑상선 전부를 이제 절제해내는 요렇게 이제 나눕니다. 근데 이제 이 수술 어떤 방법을 이제 앞에 뭐 전적을 할 거냐, 아전적을 할 거냐, 뭐 준전적을 할 거냐, 뭐 이거는 결국 그 암의 크기라든지 전이 유무에 따라서 달라지고, 그 성대 운동을 관장하는 이 반회신경이라는 게 있는데요. 이거는 가급적 온전을 시키지만 이 종양에서 잘 떼어낼 수 없다, 이걸 분리할 수 없다 싶으면 같이 절제를 합니다.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? 거의 이 성대가 잘 안 나오니까 우리가 수술하고 나면 어떤 사람들 있잖아요.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이런 신경을 같이 잘라냈기 때문에 목소리가 거의 잘 안 나오는데요. 이런 사람들도 영원히 그런 경우도 있고요.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한 2, 3년 뒤에는 상당히 이 성대가 회복이 돼가지고, 많이는 아니지만 적어도 대화에는 큰 지장이 없을 정도의, 그렇게 또 이게 한 2, 3년 지나면 뭐 저는 그게 뭐 전문 의사가 아니라서 모르겠지만은 이게 이 성대가 회복이 되는 경우를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. 그리고 그런 경우는 꽤 많다고 합니다. 그 외에 이제 갑상선 이 수술은 절제 범위가 크면 클수록 갑상선 기능이 저하되는 것은 뭐 당연하겠죠. 그러면 소위 말해서 갑상선의 가장 큰 기능인 호르몬 분비가 적어지고, 또 부갑상선 기능이 저하되거나 반해신경 마비로 목소리가 쉰다든지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. 다양한 합병증을 수반할 가능성이 있고요. 그렇지만은 이 갑상선이나 부갑상선의 저하는 내복약으로 보완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결국 갑상선을 떼냈으니까 갑상선 기능을 해주는 우리
신진대사라든지 호르몬 대사를 위해서는 호르몬제를 이렇게 평생 먹는다. 그럼으로써 이 떼낸 어떤 그 기능을 보완할 수 있다.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